저는 30대 여자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크게 굴곡 없이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취업도 크게 욕심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지요. 회사 새내기였던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사한테 많이 혼났고 그런 모습을 신랑도 많이 봤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야단을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저를 이뻐해주던 선배와 남편이 친해서 퇴근을 하고 난 뒤에 술 한잔씩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신입사원을 보내고 난 뒤에 3년쯤 지나니까 일이 익숙해지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손에 꼽히는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제 밑으로 신입사원도 있고 저 나름대로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한테는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도 있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교제를 몇 년쯤 하고 난 뒤에 결혼을 했지요. 직장에서는 다들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듯이 축하해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기도 금방 생겼고 첫째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둘째도 낳게 됐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연년생이었는데 바로 첫째 둘째를 낳고 난 뒤에 산후조리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를 할 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제가 쉴 때 남편과 아이만 있는데 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분의 추천으로 어떤 돌보미 이모님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전부터 아는 분이 소개해줬는데 사람이 괜찮고 자기 아이처럼 돌본다고 해서 저도 안심하고 살림과 아이를 맡겼지요. 돌보미 이모님은 제가 없는 빈자리에서 남편의 식사와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해주었습니다. 가끔씩 저한테는 첫째가 노는 사진이나 남편한테 차려준 사진을 보내주면서 안심을 시켜주었지요. 덕분에 저도 많이 안심되면서 마음 편하게 몸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한 마음으로 몸조리를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 정리는 잘 되어 있고 아이도 다 씻겨주셨는지 묻은 게 하나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는 혹시나 하는 작은 불안함도 사라졌지요. 남편 역시도 돌보미 이모님이 잘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난 뒤에도 계속 저희 집에 일을 봐주시면서 한 번씩은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 역시도 저희 집 첫째와 비슷한 나이더군요. 그걸 알고 난 뒤에는 공감대가 더 생겨서 친구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해서 근처에 키즈 카페를 가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바깥 나들이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첫째를 낳고 난 뒤에 다른 분을 고용해서 써보기도 했는데 그때 이모님은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셨고 청결하게 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시간도 잘 안 맞았고 그 다음으로 오신 이모님은 무언가를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냥 혼자 일을 하는 성격이 싫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지요. 이번에 알게 된 도우미님은 제 또래에다가 애들 나이도 비슷해서 공감대도 많이 있다 보니 저는 정이 많이 갔습니다. 돌보미 이모님의 아이는 친정에서 봐주신다고 하더군요. 돌보미 이모를 하게 된 것도 애를 낳고 난 뒤에 우울증이 많이 와서 친정에서 양육을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할 때는 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아이를 보기도 하는 이 직업은 자유도가 높아서 본인하고 맞다고 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주말에는 이모님의 아이와 저희 아이랑 남편과 같이 근처에 놀러를 많이 갔었는데 역시나 애들을 잘 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 역시도 잘 따르고 해서 저 역시도 편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모님의 신랑은 바빠서 자주 못 나오는데 이렇게나마 좋은 사람과 같이 나오니까 좋다고 하면서 좋아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저의 산후휴가도 끝나고 출근을 해야 했는데 시간적으로 육아와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조금 더 작지만 휴가나 근무 시간 같은 부분에서 더 여유로워서 혹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기가 편했습니다. 거기다가 집하고 많이 가깝다 보니 퇴근 시간 역시도 줄어서 만족하면서 다녔지요. 약 1년 정도는 저도 새로운 곳에 적응이 필요하기도 했고 환경도 바뀌어서 나름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바뀐 무엇인가를 눈치 못 챘던 것 같아요. 시기들의 위치나 물건들을 진열하는 부분 등 점점 저희 집의 기준이 아닌 이모님의 기준으로 바뀌어 가더군요. 한 번은 제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본인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꿨거나 아니면 깜빡하고 저희 집의 방식으로 안 바꿨다고 생각해서 다른 말은 특별히 안 했습니다.
혹여나 불편하다는 말을 해서 괜히 불편한 게 싫어서 제가 조금 참고 있었지만 점점 더 힘들어 알 수 없는 불편감이 들더군요. 한 번은 퇴근하고 난 뒤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모님의 긴 머리카락이 침대 여기저기에 있기도 하고 아이의 몸에 작은 상처들도 보이기도 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물어보니 혹여나 의심되면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보라고 하더군요. 괜히 의심을 하면서 이모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에는 첫째가 이모님을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모님을 피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무섭다고 하면서 울기도 한 게 마음에 크게 걸렸지요.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한동안은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확인해봤지요. 영상 속에서는 현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입맞춤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모님 신랑을 우리 집에 불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랑이 아니라 제 남편이더군요. 그 영상의 시간에는 야근을 한다고 했던 남편이 집에 일찍 와서는 도웅이 이모와 입을 맞추고 있는 걸 보니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지요. 그리고 난 뒤에는 돌봄이 이모는 남편과 같이 소파에 앉아서 안주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돌봄이 이모는 쉬고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둘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거실에만 있어서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서 답답했는데 잠시 후에는 그 답답한 건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돌봄이 이모는 몸에 천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익숙하게 화장실로 가더군요. 이미 무슨 일이 생겼는지 다 알고 말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방에 있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 놓았더군요. 나오고 싶다고 우는데도 아빠라는 사람은 저럴 수가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당장 달려가고 싶어서 저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증거를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녹화해두고 캡처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일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퇴근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돌봄이 이모와 남편은 어딜 나갔는지 안 보이더군요. 제가 집에 오니 이제 퇴근하겠다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혹시 몰라서 창밖을 보니 남편의 차가 그 여자를 태우고 난 뒤에 사라지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저를 보고 좋아하는 애들을 보니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다 싶었지요. 전에 다녔던 회사에 친했던 선배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부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즘 아이들 육아로 인해서 연차를 많이 쓴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정적인 남편 둬서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고 남편의 연차 날짜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할 거니까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말이죠. 집에 들어온 남편은 다다음날 연차를 쓴 날짜에 야근이라고 말하더군요. 또 데이트를 하러 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역겨웠지만 연차 쓴다는 그날까지 꾹 참았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고 미리 시댁 식구들을 집에 초대해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역시나 그날은 남편이 일찍 집에 왔고 돌봄 이모와 같이 있었는데 웃기게도 신랑은 평소처럼 팬티만 입고 있고 그 여자도 자기 집처럼 속옷만 입고 있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소파에서 그러고 있을 때 현관문을 열고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늦을 것 같으니 미리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두 남녀는 벌떡 일어난 상태로 멍하니 있었고 조금 후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리는 게 보였습니다. 집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저는 집 근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다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상 안 좋은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됐으니 이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본 변호사에게 증거를 모두 보냈고 회사 선배한테도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얘기했지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말이죠. 회사에서의 연차는 바람나서 쓴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선배는 소문내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회사에서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몇 개월 안 돼서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때리셨는지 남편과 상간녀는 뼈까지 부러져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점잖으신 성격이신데 그렇게 하실 정도면 정말 못난 아들인 거죠. 시아버님은 얼마 후에 친정에 오셔서 제 부모님과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지요. 자식 잘못 키워서 염치가 없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일 것처럼 제 아이들을 보고 가시는데 시댁 식구들한테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그런 소송 과정 중에도 저희 가족은 상처뿐이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저와 당신들의 손자들이 힘들까봐 여유가 되실 때마다 생활비를 주시는데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만 보고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